여러분을 통신원 김경리입니다. 오늘은 셀프 Q&A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친구들한테 여러가지 워홀에 대한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그 질문들에 간단하게 답변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 저는 이제 만 23살 00년생이고 워홀을 한지는 6개월 되었고 밴쿠버에 산지는 1년 되었습니다. 두 번째, 워홀 계기. 워홀 계기는 저는 처음에는 어학연수로 밴쿠버에 왔어요. 휴학한 시간들을 낭비하기가 싫어서 뭔가 좀 뜻깊은 경험을 해보자 하면서 어학연수를 결정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6개월만 짧게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막상 이제 밴쿠버에 살다 보니까 밴쿠버가 생각보다 너무 좋기도 하고 캐나다 생활을 제가 조금 더 이제 6개월은 너무 짧다, 조금 더 즐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홀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비용. 저는 이제 어학연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물품이나 생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워홀 시에 들었던 비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자 발급비로 저는 캐나다에서 신체 검사를 진행을 했어요. 이 부분은 한국에서 진행을 하면 조금 더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한번 좀 병원에 따라서 다르다고 들어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50불 기본 검사비, 체열 검사 102불, 엑스레이 검사 85불 해서 총 그 신체 검사 비용만 337불이 들었고요. 비자 발급할 때 사용된 비용은 IEC라고 해서 그 비용이 있는데 161불, 그리고 오픈 워크 퍼밋 비자를 발급받는데 100불, 그리고 바이오매트릭스 등록하는데 85불 해서 총 346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도로 저는 어학연수를 마치고 2주 정도 홈스테이랑 이제 제가 이사갈 집이랑 기간이 좀 비어가지고 2주 정도 한국을 갔다가 오면서 이제 워크 퍼밋으로 비자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때 편도로 시애틀을 경유하는 이제 한국에서 밴쿠버행 티켓을 끊었는데요. 이때 당시 1132.20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이제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월세 3,200불에 룸메이트까지 해서 룸메이트 더해서 총 3명이 살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홀을 시작할 때 아무래도 직장이 없기 때문에 월세 마지막 2달치를 미리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월세랑 보증금이 들었습니다. 월세 2달치는 제 방 비용으로 해서 총 2,200불 들었고요. 보증금은 이제 나누기 하고 가위바위보 해서 1,067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홀 올 때를 대비해서 보험 약 30만 원 정도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영어 공부법. 어학연수 오기 전에는 제가 회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클래스 101에서 회화 관련 수업을 들었고 지금은 케이크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짬날 때마다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라던가 의사소통 시에 좀 더 고급스러운 어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말해보카로 공부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토익 영단어 이런 거 공부하고 있어요. 어학연수 오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는 회화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한 다음에 어학연수로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학연수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한국처럼 막 모든 걸 세부적으로 그리고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가르쳐주진 않더라고요. 어떤 하나의 문법을 배우더라도 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게 좋은 표현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최대한 말을 많이 시키는 스타일로 강의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국인하고 많이 말할 수 있을 때 말을 해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이제 컨버세이션 수업을 많이 듣고 리스닝 수업을 많이 들으면서 영어를 듣고 제가 말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재 생활. 저는 지금 콘도에 살고 있고요. 룸메이트 저 포함해서 총 3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거실, 마스터룸, 그리고 방 하나 이렇게 나눠서 생활하고 있고 제가 이제 거실 룸메이트랑 화장실을 공유하는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월세는 1,100불이고 총 월세는 3,200불 내고 있고요. 유틸리티 그 전기세, 인터넷비는 별도로 이제 내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한식당에서 서버로 일하고 있고요. 주 6일 총 4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직 방법. 저는 제가 로컬잡에서 일할 정도의 영어 실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돈을 빨리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한인잡을 구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인잡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인 우벤유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주위를 보면 이제 벤조선, 우벤유, 나벤산 이런 곳들에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인잡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로컬잡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인디드 사이트에서 구직을 하거나 직접 리주메를 돌리는 형식으로 일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밴쿠버 장점. 첫 번째는 밴쿠버는 날씨가 좋습니다. 1년의 기온이 거의 비슷하고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아요. 눈도 많이 내리지 않고 비가 레인쿠버이기 때문에 레인쿠버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비가 많이 오긴 하는데 그렇게 폭설이 내린다거나 정말 두꺼운 롱패딩을 입어야 될 정도의 날씨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밖에 나가기가 괜찮고 여름은 정말 끝내줍니다. 많이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끈적이거나 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진짜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에도 너무 좋고 밴쿠버 여름이 진짜 최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있다 보면 외국인들을 만나기가 또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가진 분들을 만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단 다인종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손님들로도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고 이렇게 어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카페만 가도 정말 다양한 국가, 다양한 나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스몰토크를 해보기도 하고 뭐 조금 더
딥해지면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의 시선을 잘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어떤 옷을 입든 그리고 어떤 외형을 가졌든 어떤 체형을 가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파자마를 입고 쇼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레깅스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적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되게 그게 보편화되어 있고 그런 옷차림에 대해서 막 오지랖을 부린다거나 뭐 어떤 말들을 하거나 이러지도 않는 분위기라 저는 그렇게 타인의 눈치를 많이 안 보고 내 할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옷차림, 내가 하고 싶은 나의 개성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밴쿠버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밴쿠버 단점. 단점은 제가 어학연수 할 때 느꼈던 건데요. 다운타운이 일단 사람이 정말 많기도 하고 사람이 많은 만큼 거리가 지저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원가 근처에는 좀 학원에 이제 가면서 그런 지저분한 냄새들이 많이 나가지고 좀 별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밴쿠버가 따뜻한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노숙자분들이 밴쿠버로 모여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치안이 조금 안 좋기도 하고 그런 거에서 오는 위생이 불량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크게 밴쿠버의 단점이라고 할 건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현재는 다운타운에서 좀 많이 떨어진 곳에 살면서 크게 이렇게 체감되지 않는 단점인 것 같습니다. 추천 여부. 자, 워홀 추천 여부인데요. 저는 워홀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져요. 한국에서만 살 때는 몰랐던 그런 사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한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분들이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면서 정말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 지체 장애인 분들도 편하게 정말 장도 보고 그냥 편하게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교통수단도 너무 잘 발달이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밖에 나와봐야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구나. 사회를 어떻게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을지를 한국 사회에서만 살면 사실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회, 다른 문화권을 경험해보면서 확실히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나의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살면서 되게 조급함과 그리고 불안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뭐 누가 뭘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때는 이 나이 때는 이걸 해야 돼. 이때는 이 목표를 해야 돼. 이런 것들에 되게 집중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누가 쫓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밖에 나와서 살아보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한국에 살 때는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막 대화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캐나다에 살면서 그런 것들보다는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하고 시간이 되면 이제 책을 읽고 혼자 약간 사색도 해보고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좀 마음의 편안함을 얻더라고요. 이렇게 좀 제 새로운 모습들 그리고 알지 못했던 면모들을 볼 수 있어서 이런 시간들을 한 번쯤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홀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워홀 목표, 마지막으로 제 워홀 목표인데요. 처음에는 되게 거창한 목표로 시작을 했어요. 영어를 정말 샬라샬라 잘해야겠다.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은 만큼 운동을 열심히 해서 멋진 사람이 되어야겠다. 세 번째, 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뭐 이렇게 목표들이 거창했는데 지금은 몸이랑 정신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장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안함이랑 조급함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시간 동안 그런 정신적인 것들에서도 좀 편안해지고 있고 운동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느라 바빠서 좀 운동을 등한시했는데 지금은 이제 6시간 근무하고 남은 시간에 헬스장을 가기도 하고 이제 룸메들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꾸준히 좀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좀 더 돌보는 시간이 되어야겠다라는 거를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홀 기간 동안 영어도 물론 영어고 그 돈도 돈이지만 일단 나 자신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잘 돌봐주고 더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게 가장 큰 워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Q&A를 해봤는데요. 처음 하는 영상 촬영이라 정말 NG도 많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 Q&A가 워홀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 워홀러분들 그리고 워홀을 시작해서 저와 함께하고 있는 워홀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